계속해서 우리 아름다운 피켓 서 대표님과 함께 생명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원치 않는 임신 방지하고 낙태 방지하는 운동 계속해 오셨는데, 올해 2021년에는 어린이날 네. 뭘 했다고 들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만 저희가 캠페인을 하다가 갑자기 지난 3월에 어린이날이 다가온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치면서 예. 어린이날에 뭔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랬을 때 태아도 어린인데, 그렇죠. 가장 작은 가장 어린인데 작은 어린이. 그 문장이 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이 정말 어린이날에도 캠페인을 하기를 원하셔서 저에게 네.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름다운 피켓에 지금 이사님 딱 한 분 계시거든요. 프로라이프 활동을 예전부터 해오셨던 분이 이제 저희 활동을 계속 지켜보시다가 이제 이사님이 되어주셨는데, 저희 이사님에게 이제 상의를 드리니까 너무 좋다고. 예. 태아도 어린이입니다. 태아는 가장 작은 어린이입니다. 예. 이 문구가 너무 좋다고. 어린이날에 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우리 어린이를 보호해요. 태아도 어린이에요. 여러 네. 가지 그런 피켓들도 만들고, 그래서 아동학대 가장 뭐랄까요, 가장 심한 아동학대는 뭐 낙태입니다. 이런 것도 살짝 또 언급도 하면서 태아의 생명성을 알리려고 이번에 준비를 했고요. 특별히 이제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밝고 긍정적인, 겨울에는 사실 좀 추워서 좀 활동이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좀 네. 제한적이거든요. 추우니까 손도 밖으로 빼기도 힘들고 사람을 오래 붙잡아 놓을 수도 없고. 그런데 어린이날에는 낮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풍선 제작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스틱에 풍선을 끼워주는 거는 너무 좀 흔하다 보니까 뭐 가지고 가다가 버리거나 안 받거나 네. 그렇다고는 하는데, 헬륨 풍선은 모든 사람이 다 받아간다는 거예요. 어린이날이니까 또. 네네, 어린이날이니까 이게 헬륨으로 이렇게 붕과 하늘 위를 붕붕 뜨는 풍선이 너무 동심으로 돌아가서 너무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홍대에서 진행을 생각을 해서, 홍대 그래도 우리가 애기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 어른들도 대상을 하는데 이 풍선이 얼마나 반응이 있을까라고 좀 반신반의하긴 했는데, 저희가 직접 태아도 어린이에요 이미지와 문구와, 그리고 저희 포립의 아름다운 피켓 프로라이프 이렇게 샵 이렇게 넣어서 풍선도 제작을 해서, 그래서 헬륨 풍선을 몇백 개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애들도 받아갈 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 그리고 어른들도 너무 좋아하고 줄 서서 받아가요. 예. 풍선 이거 어떻게 하면 받아요? 그래서 이거 태아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서명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풍선을 드려요. 아니면 뭐 퀴즈를 맞추시면 뭐 태아도 땡땡땡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피켓에 있어요. 그러면 태아도 어린이입니다. 이거는 또 시민들이 직접 또 말을 할 수 있게끔 또 유도도 하고 퀴즈도 내고, 그리고 가장 또 이번에 해서 좋았던 게, 죽어가는 태아들이 이름도 없이 예. 또 빛도 없이 이렇게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또 들었어요. 사실 이름을 짓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죽어가는 태아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시민들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자체가 그 시민들이 이 태아에 대해서 소중함을 한 번 더 새겨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예. 실제로 태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준다고 해도 죽은 태아들에게는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시민들이 태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에 시인을 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아 이름 짓기 이렇게 좀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혹시 볼펜을 잡는 걸 싫어하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도 했었어요. 서명을 좀 꺼려하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나 다 거의 100% 다 참여를 해주셨어요. 서명하는 것도 선택해주시고, 이름 짓는 것도 정말 정성껏. 이제 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장난으로 뭐 좀 웃긴 이름을 막 짓기도 하긴 했지만, 또 진지하게 죽어가는 태아들 너무 안타까워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어떤 초등학생 그 어린 남자아이가 한참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더니 너는 나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 너무 오, 감동이 엄청난. 너무 이렇게 한참 고민을 하더래요. 어. 저도 이제 들은 얘기였는데 한참 고민을 하다가 너는 나 이렇게 딱 적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런 이름을 짓는 것과 그래서 이번에 정말 조금의 우려도 정말 다 불식될 만큼 너무 성황리에 홍대만 원래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또 신촌에서도 진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봉사자들이 그만큼 올까 했는데 점점점 봉사자들도 채워지고 해서 두 군데에서 네, 수백여 개의 헬륨 풍선 나눠드리고 수백여 개의 발배지 같이 나눠드리고 그리고 또 풍선은 하루밖에 안 가요. 헬륨 가스가 하루밖에 안 가거든요. 다 이렇게 가라앉아요. 하루만 지나면 이제 풍선이 가라앉는데 그러면은 또 너무 이렇게 하루밖에 가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가 풍선 모양 똑같이 풍선 디자인해서 태아도 어린이예요. 이거를 해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같이 또 나눠드렸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핸드폰에 붙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게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긍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시민분들은 낙태를 좋아하지 않고 낙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왜 정치 쪽에서는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이렇게나 노력을 하는지 다시 한번 의아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정치권에 있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낙태 싫어하는 표가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정신 투표하면 진짜 차리세요. 그렇게 될 예, 거예요. 근데 그 초등학생이 네. 그 낙태당한 죽은 영혼의 네. 이름을 너는 나다 이렇게 지어줬다는 거는 네. 야, 그건 대단한데 진짜. 예. 그렇죠. 네. 뭐 시민분들에게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어떠셨어요? 네. 이런 캠페인 어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한마디 하실 건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도 태어났으니까 아이들도 태어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예. 가슴이 너무 아프다. 예.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간다라는 게 너무 의아하다. 그리고 사실은 뭐 좀 어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낙태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는 뭐 낙태라는 거를 저희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하지는 않고 예.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부모가 원치 않아서 아기를 낳지 않고 이렇게 왜요? 애들이 너무 신기한 거 왜요? 왜 지워요? 왜 안 낳아요? 그렇지. 아이들은 오히려 편견이 없잖아요. 왜요? 아기는 소중한데,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자기네 지금 저희가 어른이잖아요. 우리 어른과 이 태아의 연수를 비교하면 이게 몇십 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한 10년 이렇게 10살이면 10년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태아랑 더 가깝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와 같은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이 아이를 죽이죠? 그렇지. 왜?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더 순수하게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 어른들이 왜 자꾸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기적으로 되고 내 인생을 위해서 자기는 태어났으면서 너는 태어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지 않고 이기적이고 그런 것인지를 많은 어른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어린이날 구호 중에 서 대표님이 낙태는 가장 큰 아동학대. 큰 아동학대이다. 네. 그렇지. 가장 무시무시한 아동학대. 가장 큰 아동학대는 낙태입니다. 낙태입니다. 라고. 그 말 그대로 진짜 요즘에 네. 아동학대로 얼마나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네.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네, 맞아요. 뭐 그걸 그냥 막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게 너무 네. 참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진짜 아이러니가 예. 너무 많아요. 이번에 정인이 사건 때도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영아 살해나 아동학대들이 계속 이제 뉴스에 네. 기사화되면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를 하는데 그 밑에 제가 이렇게 댓글을 가끔씩 달아요. 낙태도 아동학대다. 이게 꽤나 심각한 아동학대다. 이렇게 네. 달면 그 얘기를 여기서 왜 하는데 불행하게 태어나봤자 차라리 낙태가 낫지라고 너무 이렇게 뱃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어린이날 그 태아도 어린이입니다. 네. 그 가장 작은 어린이. 가장 작은 태아 뱃속에 있는 어린이잖아요. 아이, 그쵸. 뱃속에 있는 어린이. 그 좀 워딩을 하나 하세요. 뭐 요새 뭐 초보자한테 무슨 린이 붙이잖아요. 뭐 등산 산린이 뭐 하듯이 뭐 캠린이, 예, 산린이 그거 이런 하듯이 뭐 것처럼. 테린이 하든지 뭐 테린이. 베린이 뱃속에 있는 어린이 하든지 좋네요. 테린이도 좋고. 어. 태아 어린이. 태아 어린이 태중에 네, 네, 있는 네. 어린이 테린이 네, 테린이. 하든지 뭐 하여튼 분명히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수태고지를 받고 네. 길어야 한두 주 사이에 그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요즘으로 주에서. 말하면은 세포 덩어리 예수님을 거기 예수 세포 덩어리라고 안 하고 예수라고 성경이 표현했단 그럼요. 말이죠. 예? 그리고 진짜 작았을 텐데. 그렇지. 임신 초기. 임신 초기에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나가지고 뱃속에서 뛰놀면서 뛰놀면서. 찬양하고 그러게요. 했던 그것을 참.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그런 네. 걸 좀 봐야죠. 보고 그럼요. 지금 아직 10주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수정되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럼요. 수태가 일어난 그 순간 이미 네.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었는데 단 하나의 네. 유전자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그 태아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네. 또 태아도 어린이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피켓을 드는 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좀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이제 캠페인을 하고 또 일부에서는 그 10주 된 어린이, 태린이, 네. 10주 된 태린이의 이 발 크기, 실물 크기 배지도 네. 만들고 또 뭐 헬륨 풍선도 만들고 스티커도 네. 만들려면 네, 네. 돈이 들잖아요. 그거 그렇죠. 어떻게 감당을 하세요? 저는 매번 캠페인 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은 뭐 돈을 많이 주세요라기보다는 네. 하나님 저는 주신 만큼 합니다예요. 그러시구나. 저는 주신 만큼 잘 쓸 수 있는데 음. 주신 만큼 쓰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최대한 이제 주변 분들에게 물론 후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하는데 매년 후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캠페인이 이렇게 합니다.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는 올해부터는 저희가 아름다운 피켓이 이렇게 고유번호증을 또 발급을 받아서 네. 이제 비영리 단체 등록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아직 서울시 등록은 아직 안 됐고 네.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료 회원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회원인 거죠. 예, 예. 그래서 10,000원 이상 그 이상은 또 후원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네. 그렇게 후원 회원을 어.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조금씩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진 않지만 아직은 예. 그래서 그분들의 후원자분들 덕분에 사실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는 거라 항상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제작도 하게 되고 그리고 봉사에 필요한 이제 피켓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지방의 다른 분들 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보내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감사하다고 후원으로 또 되돌려 주시기도 하죠. 네. 그렇군요. 우리 하여튼 아름다운 피켓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좀 관심 갖고 또 후원할 수 있는 기회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우리 서 대표님 이야기 쭉 들으면서 네. 우리가 사실은 크리스마스 또 어린이날 뭐 이런 중요한 날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품은 네. 그런 날들인데 이런 서 대표님이 하시는 이런 운동을 교회가 네. 어떤 교회 차원에서 네. 어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을 좀 더 성경적 가치관에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교회가 좀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접목해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래 전부터 사실 마음에 품은 소망 하나가
결국에는 교회가 소망이고 예. 교회를 통해서 물론 지금 아름다운 피켓 자체는 종교적인 색채 없이 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종교적인 색채를 띠면 교회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저렇게 얘기하지라고 네. 이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굉장히 과학적이고 도덕적이고 합리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얘기하면 되게 평가절하해서 아 기독교 색채를 빼야겠다. 네, 오해 왜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기독교 색채를 띠지 않고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로 항상 이제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안수를 받은 이제 목사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크리스찬이고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운동에 앞장서야 된다. 네. 다만 지금 낙태 주제에 대한 이슈를 너무 적나라하게 접근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까 했을 때 생명운동, 낙태 반대운동 이런 것도 아니고 생명운동을 할 때 각 교회가 각 지역에서 각 자신의 교회가 속한 그 지역의 가장 번화가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말쯤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도들이 봉사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작은 이 피켓 하나만 들고 있어도 태아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라든지 아니면 뭐 당신은 소중해요 단 하나의 존재니까 태아는 소중해요 단 하나의 존재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따뜻하게 와닿을 수 있는 문구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너무 중요한데 그런 문구를 이제 피켓에 담아서 전달하면 사람들에게 낙태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 정말 우회적으로 따뜻하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각 지역 교회들이 자신이 속한 교회 그 지역을 위해서 피켓을 매주만 들어줘도 저는 그 지역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각자의 자신에 속한 지역만 맡아줘도 다만 이제 교회 이름 빼고 네 기독교 색채 빼고 교회 이름 빼고 사실 교회 이름 빼도 교회에서 나와서 하는지 다 알거든요. 그리고 전도를 할 때도 전도 따로, 요런 생명 캠페인 따로. 근데 가끔씩 이제 전도랑 같이 섞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도도 하고, 생명도 전하고. 근데 그거는 되게 좋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해를 심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려면 전도를 하실 거면 전도는 따로 하시고, 교회 이름으로 따로 하시고, 생명 캠페인은 교회 이름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하셔도 돼요. 그냥 캠페인 자체는 사실 제재를 받지도 않거든요. 집회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각 교회에서 교회 이름 없이 그렇게만 해도 분명히 교회에서 나와서 매번 저렇게 하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그렇지. 메시지가 좋잖아요. 생명은 소중해요. 당신은 소중해요. 요즘 자살률도 높은데 저는 우울하신 분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문구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실 자살 예방 캠페인도 제가 사실 같이 하고 싶었던 건데 너무 여력이 안 돼서 아직은 시작을 못 하고 있지만 자살 예방에 대한 위로의 문구, 태아가 생명이라는 문구 이렇게 누가 봐도 기분 좋은 문구들로 들고 서 있으면 환영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좋은 건 또 교회가 한다라고 오히려 칭찬을 듣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참 좋은 그 노하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자살에 대한 그런 관심이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명이니까. 같은 생명이고 태아를 원치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이면 그 프레임으로는 그 가치관으로는 이제 현대판 고려장도 그렇죠. 나올 다 죽어야 수밖에 됩니다. 없고 다 죽어야 돼. 예를 들면 태아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해진다.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불행해진다. 내가 몸이 아프고 사람 구실 못하고 예를 들면 식물인간으로 나 때문에 가족이 불행해진다. 죽어야지. 그리고 심한 장애. 네, 그렇죠. 장애를 가지면 장애를 가지면 그것도 또 낙태하는 것처럼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어지고 맞아요. 이렇게 되면 인간의 이 참 휴머니즘을 말하면서 인간의 행복을 말하면서 인간의 존재 자체를 정말 물질적으로 만들고 기능적으로만 판단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서 대표님의 아름다운 피켓 운동이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생학이라는 이제 예. 우생학적으로 우열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 그래서 장애인은 죽어도 되고 뭐 누구는 죽어도 되고 이게 그래서 과거에 그래서 예, 흑인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유대인 대학살이 있었고 예. 누구는 소중하고 누구는 소중하지 않다라는 그런 잣대랑 비슷한 네, 거죠. 똑같은 예, 건데 네, 그거를 많은 분들이 그렇죠. 내가 하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태아는 아직 네. 말도 못하고 네. 뭐 피켓을 들지도 못하니까 네, 죽여도 맞아요. 된다. 그러면 뭐 태아같이 약한 사람은 다 죽여도 된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사회가 될 것이고 맞습니다. 그런 무서운 사회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살게 만들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저출산 때문에 지금 인구 통계학적으로 인구 사회학적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 경제가 망하고 나라의 네네. 존립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벌써 뭐 수십조 원을 출산율 높이는데 투자해도 네.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가치관을 밑에 깔고 네, 맞아요. 태아를 이게 원치 않은 태아라고 하면서 막 죽이는데 이게 네, 누가 이 생명을 귀히 여기고 네, 네. 저는 참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전에 그러니까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애가 이제 늦둥이가 막 태어나는 거예요. 어느 집에 네, 네. 태어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라 그랬냐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 지 먹을 거 다 맞아요. 가지고 가지고 태어난다 태어난다. 하더라. 그렇죠. 그 어려울 때, 그렇죠. 그 어려울 때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소위 말해서 그 뭐라 그래요? 그 애기 점지해주는 할머니? 삼신할머니의 그 점지가 네, 네, 네. 이제 먹을 거 다 갖고 태어난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키워내고 그래서 6남매, 7남매, 8남매 네. 다 잘 자라가지고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이 산업의 역군이 되고 대한민국을 네.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네. 일들이 일어났는데 뭐 세상 사람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태중에 하나님이 주신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럼요. 이런 믿음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저출산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시각으로 저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저출산인데 낙태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절대 안 해요. 그거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또. 예. 절대 하진 않고 다만 원치 않으면 임신을 예방하시라고. 태아는 나의 소유가 아니다. 독립된 인격체다. 원치 않으면 예방을 해라. 하지만 임신을 하면 최소한 낳아서 살려주기라도 해라. 입양을 보내든 뭐를 하든 그렇지. 살게는 해줘라. 그게 내가 원치 않지만 이 생명만큼을 지키는 게 그 사람에게도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사실 국가적으로 이제 생명만큼은 지키는 자들에게 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몸조리도 좀 할 수 있게끔 출산까지 그 과정을 좀 많이 도와주고 그렇지만 내가 감당을 못해서 키우지 못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억지로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입양을 보낼 수 있도록 입양 제도를 완화시켜 달라. 그리고 좀 못 키우면 하지만 어쨌든 낙태만큼은 하지 말아달라. 생명만큼은 지키는 것이 상식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원치 않으면은 성관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관계는 임신을 예고하는 행위인데 성관계는 마음대로 하고 임신은 하지 않겠다. 낙태를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낙태를 지지하는 쪽은 낙태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임신 중단이라는 표현을 임신 써요. 중단이라는 표현을 써요. 임신을 중단한다고 이렇게 좀 말장난을 하는 건데 임신 중단이 아니라 이제 사실 낙태는 살인과 같은 건데 임신 중단을 하는 게 임신 중단은 임신을 안 하는 거다. 임신을 방지하는 거다. 임신을 원치 않으냐? 그럼 하지 말라. 낙태하는 게 임신 중단이 아니다. 그게 명확하게 분리돼야 되는데 그게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분들이 교묘한 워딩을 그쵸. 해서 맞아요. 그걸 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여론을 호도하는 거고. 네, 그래서 네, 그런데 네. 넘어가면 안 되고 맞습니다. 임신 중단이 아니라 태아 살해입니다. 네, 맞아요. 영아 살해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 대표님의 이런 운동 또 이런 목소리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제가 속한 고신교단, 고신교회에서는
이제 총회 차원에서 네. 낙태 방지법 네, 또 낙태법을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헌법 네, 네, 소원에서 낙태 반대 운동, 낙태를 반대하는 법을 제정하는 일에 그 악법 철폐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네, 네, 총회 네.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그 분야도 앞으로 또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우리 서 네. 대표님 같이 먼저 앞장서셔서 선구자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이 있어서 네. 이제 교회도 여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네.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서 대표님 앞으로의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코다 시청자들을 위해서. 지금 아름다운 피켓은 사실 그렇게 스텝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스텝은 사실 없고요. 제가 혼자 전체적인 다 진행을 하고 그때 이제 봉사자들을 모아서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앞으로는 좀 발렌티어가 좀 정기적으로 좀 더 많이 이렇게 협력을 할 수 있는 발렌티어들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캠페인이 사실 바캉스 시즌 캠페인이에요. 바캉스. 네, 아. 바캉스 시즌에도 이게 약간 유흥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때도 또 원치 않은 임신들이 또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아. 네, 무슨 그 통계적으로 그게 확인이 되나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월드컵 시즌 막 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약간 붕 뜰 때. 유흥 기간, 붕 뜨는 뭐 그런 기간에 좀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진다고 해서 바캉스 시즌에 해운대, 바캉스 하면 보통 해운대를 떠올리기 때문에 네. 부산 해운대 원정 캠페인을 한번 상징적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어떤 피서지나 이런 지역에서 우리도 우리 지역 이런 데서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신다면 같은 컨셉으로 같은 기획을 해서 이번에도 어린이날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제가 어린이도 태아입니다. 어린이날에 하기 너무 좋은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만 하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하실 분에서 이제 SNS나 카톡으로 이제 공유를 했더니 홍성에서도 하겠다고, 계룡시에서도 하겠다고, 그리고 포항에서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헬륨 풍선을 하시는 곳도 계시고 헬륨 풍선까지는 좀 재정이 어렵다. 헬륨 또 사야 돼. 헬륨 되게 비싸더라고요. 헬륨 사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스틱에 풍선 해서 아이들 나눠주겠다 하신 곳들도 있었고 각자의 그 단체나 지역의 그 형편에 맞게 캠페인을 또 이렇게 범위를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크게 하신 곳도 있고 작게 하신 곳도 있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바캉스 시즌 혹시 저희가 이제 캠페인을 하게 되면 다른 분들 원하시는 곳에 또 저희에게 요청해 주시면 어떤 같은 피켓 디자인과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더 서로 힘이 되고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날 캠페인도 이제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하게 될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 캠페인도 당연히 계속 하고요. 바캉스 시즌을 지금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시즌별로 이렇게 할 때 더 이제 전국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매주 내가 속한 지역에 나가서 혼자 한 명이라도 이렇게 피켓을 한 명이라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가장 큰 영향력이거든요. 네, 저는 좀 사실 이렇게 언론적으로도 이런 프로라이프 운동을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고 이렇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게 사실 언론적인 거나 이런 부분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대대적으로 시즌별로 좀 하는 성향이 큰 거고요. 이제 개교회에서는 교회 이름은 빼시고 이렇게 매주 소소하게라도 진행하는 게 굉장한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제가 교회 가서 이런 강의나 이런 캠페인 진행 방법을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강의 요청을 또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에게 뭐 기독교 세계관과 함께 낙태 문제와 뭐 동성애 문제도 살짝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청년들을 또 격려하기도 하고 캠페인하는 방법도 설명해드리기도 하고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면은 네 가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서 대표님 아름다운 피켓을 통해서 주님께서 참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 시대에 잘 전해주시고 그리고 또 생명을 살리는 운동 앞으로 또 계속 잘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서 대표님 건강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의 그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정말 멋지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